어르신들, 가족이라는 이유로 너무 많은 걸 내주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며느리를 가족이라 믿었습니다. 금고 열어달라는 말에도 의심하지 않았죠. 그런데 통장에 남은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그날을 절대 잊지 못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7세 윤정자입니다.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너무 많은 걸 내어주며 살았습니다. 제게 마지막 남은 금고가 털리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윤정자는 새벽 5시 반이면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을 맞춰둘 필요도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손주 도윤이가 7시에 일어나니 그 전에 아침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놓고 도윤이 옷을 챙기고 유치원 가방을 확인하는 일. 그 모든 것이 정자의 아침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들 내외가 늦게까지 TV를 보다 잠들곤 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소리에도 며느리 서연이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니, 너무 일찍 움직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정자는 더 작게, 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정자는 올해 67이었습니다. 30년을 다닌 회사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퇴직금과 모아둔 돈, 그리고 매달 나오는 연금이 있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아도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이제 여행이라도 다니라고 했습니다. 취미 생활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아들 집에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일 구할 때까지만 좀 도와줘. 민수가 그렇게 말한 것은 2년 전이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전화를 받은 날, 정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민수는 그 전에도 몇 번 직장을 옮겼습니다. 오래 다니지 못했습니다. 적성에 안 맞아서, 상사가 나를 이해 못해서 그런 이유들이었습니다. 며느리 서연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아이 키우느라 힘들어서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도윤이는 이제 6살이었습니다.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6시간을 집 밖에서 보냈습니다. 그 시간에 서연은 무엇을 했을까요? 정자는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방문은 대부분 닫혀 있었습니다. 가끔 거실로 나와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거나 TV를 켰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쉬어야 해요. 서연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들 힘들다고 했으니까요. 생활비는 정자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잠깐만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일자리를 구하면 서연이 상태가 나아지면 그때는 제대로 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정자는 기다렸습니다. 1달, 2달, 석 달.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구직 사이트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여전히 힘들다고 했습니다. 도윤이 유치원비는 한 달에 40만 원이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를 합치면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식비는 한 달에 70만 원쯤 들었습니다. 가끔 도윤이 옷을 사야 했고, 책을 사야 했고, 장난감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민수가 담배를 피웠고, 서연은 카페 음료를 자주 시켰습니다. 정자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는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래도 정자는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 아들이니까, 손주니까, 그런 말들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면 정자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이가 할머니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면 모든 것이 괜찮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도윤이를 깨웠습니다. 아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정자의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 끝나고 같이 놀아줘. 정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도윤이. 할머니가 데리러 갈게. 유치원에 아이를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정자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빨래를 해야 하고, 청소를 해야 하고, 점심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자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집으로. 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고 손주가 돌아올 집으로. 엄마가 있으니까. 민수가 가끔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부탁할 때 혹은 정자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기색을 보일 때 엄마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라도 버티는 거야. 그 말이 고마움인지 의존인지 정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민수는 아직 자고 있을 것이고 서연은 방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정자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왼쪽은 민수네 가족 것, 오른쪽은 정자 것.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냉장고 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서늘했습니다. 냉장고 안에서는 언제부터 그어진 것일까요? 정자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작년 가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냉장고를 정리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쪽은 저희 거, 이쪽은 어머니 거로 나눠서 쓰면 어떨까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잖아요. 그때 정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냉장고를 산 것도 정자였습니다. 전기세를 내는 것도 정자였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식재료를 사는 것도 정자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선을 그었습니다. 정리가 필요해요. 그 말에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왼쪽 칸에는 요구르트, 과일, 치즈, 신선한 채소들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칸에는 김치, 된장, 정자가 먹는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가끔 정자가 왼쪽 것을 꺼내려 하면 서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저희 거예요. 도윤이가 먹을 건데. 도윤이는 정자의 손주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먹을 과일은 정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자는 점점 냉장고를 열 때마다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 실수로 왼쪽 칸을 건드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앞섰습니다. 식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면 민수네 가족은 가운데에 앉았습니다. 민수, 서연, 도윤이 세 사람이 둘러앉으면 자연스럽게 정자의 자리는 끝이었습니다. 모퉁이 자리, 수저를 놓기에도 좁은 그곳에 정자는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거기가 편하시잖아요. 서연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정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편한지, 누가 정했는지 묻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물으면 싸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정자는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구도 부를 수 없었습니다. 정자에게는 오랜 친구가 몇 명 있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미정, 동네에서 알게 된 영숙, 교회에서 만난 선희. 오래전에는 집에 모여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밖에서만 만났습니다. 어머니, 집에 사람 부르시려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서연이 그렇게 말한 날이 있었습니다. 정자가 친구를 초대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오시면 저희가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저도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서연은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자는 그 뒤로 친구를 집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식당에서. 친구들은 물었습니다. 요즘 집에서 어떻게 지내? 정자는 잘 지내라고만 답했습니다. 자세히 말하면 한숨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정자는 고혈압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약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그날도 약을 받아왔습니다. 약값은 15,000원이었습니다. 영수증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서연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이 약 꼭 드셔야 해요? 정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은 영수증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해 준 거예요. 정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싼 약을. 저희도 생활이 빠듯한데. 서연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혈압 약을 먹지 말라는 뜻인가요? 아프면 참으라는 뜻인가요? 정자는 영수증을 다시 받아들었습니다. 미안해요. 그렇게 말하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병원비를 내는 것도, 약을 먹는 것도 미안해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자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약봉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정자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차지하는 공간도, 목소리도, 존재감도, 냉장고 한 칸, 식탁 끝자리,
친구도 부를 수 없는 방 하나. 그것이 정자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가족이니까 정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스스로를 달래는 주문 같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더 잃어야 할까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와 서연이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정자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정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정자는 몰랐습니다. 진짜 문제는 냉장고 칸이 아니었다는 것을, 식탁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약값 타박이 아니었다는 것을, 더 큰 무언가가 정자의 등 뒤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자가 모르는 곳에서 정자의 이름으로, 정자의 돈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되는 날은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제게 남은 금고가 이상했습니다. 정자는 한 달에 한 번씩 금고를 확인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금고였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과 금부치가 있었습니다. 퇴직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보관했고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금반지 몇 개가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한 돈이었습니다. 그날도 금고를 열었습니다. 무언가 달랐습니다. 현금 다발이 얇았습니다. 분명 1억 원을 넣어두었는데 5천만 원쯤 되어 보였습니다. 정자는 다시 세어보았습니다. 4,880만 원, 5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착각일까요? 정자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지난달에 돈을 꺼낸 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 두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정자는 금고 안을 다시 살폈습니다. 금반지도 하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열었을까요? 금고 비밀번호는 정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에게도 서연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돈은 분명히 줄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금고를 닫았습니다. 다시 옷장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연이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정자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네. 서연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 방에 들어간 적 있어? 아니요. 왜요? 서연의 대답은 너무 빨랐습니다. 정자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의심하는 것 같아서, 가족을 믿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서. 정자는 그냥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시장에 갔습니다. 채소 가게 앞에서 아는 얼굴을 만났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정숙 씨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인사를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 지내요. 정숙 씨는?
저야 뭐. 그런데 어머니 며느리분 요즘 잘 지내시나 봐요? 네. 정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분이 요즘 노래방에 자주 가신다면서요? 우리 동네 큰 노래방 있잖아요. 거기 제일 큰 손이래요. 룸 하나 잡으면 몇십만 원씩 쓴다던데. 정숙 씨는 별 생각 없이 말했습니다. 동네 소문 하나를 전하는 것처럼. 하지만 정자의 귓가에는 그 말이 크게 울렸습니다. 누가 그러던가요? 노래방 아르바이트 하는 애가 그러더라고요. 젊은 여자분인데 VIP래요. 한 달에 몇 번씩 오신대요. 정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서연이 노래방에 간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힘들어서 쉬어야 한다던 서연이, 집 밖으로 나가는 일도 드물던 서연이 VIP라니.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정자는 멈춰 섰습니다. 금고, 줄어든 현금, 사라진 금반지, 그리고 서연의 소비,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서연이 나가는 참이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옷차림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정자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가? 친구 만나요. 저녁 늦을 거예요. 서연은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정자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녁을 먹지 못했습니다. 도윤이를 재우고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민수는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서연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서연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을 살폈습니다. 화장대 위에 영수증 몇 장이 있었습니다. 정자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노래방 영수증이었습니다. 금액은 45만 원. 날짜는 일주일 전. 정자는 다른 영수증도 확인했습니다. 30만 원, 50만 원, 60만 원. 모두 노래방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쓴 돈만 해도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정자는 영수증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배신감이었습니다. 약값에는 민감하게 굴던 사람이 자신은 이렇게 돈을 썼습니다. 그것도 정자의 돈으로. 밤 12시가 넘어 서연이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자는 거실에 앉아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왔어? 네. 서연은 정자를 보았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친구 만났다고 했잖아요. 친구 만나면서 노래방 가? 정자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게 친구들이랑 노래 부르고 왔어요. 한 달에 200만 원씩 쓰면서.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제 방을 뒤지신 거예요?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했어. 정자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진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말, 들키지 않았다면 계속했을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정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내 허리값이 저 불빛으로 갔구나. 정자는 중얼거렸습니다. 30년을 일하며 모은 돈, 허리 아프고 다리 저리면서 버텨온 시간들, 그 돈이 며느리의 유흥비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요? 민수에게. 그는 아내 편을 들 것입니다. 친구에게.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자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친구 미정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정아, 내일 시간 있어? 만나고 싶어?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그래, 정자야. 어디서 볼까? 정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이제는 참을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자는 미정을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정은 정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무슨 일이야? 미정이 물었습니다. 정자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미정은 기다려 주었습니다. 금고 돈이 없어졌어. 정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얼마나? 5천만 원 넘게. 금반지도 하나 없어졌고. 미정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랬는데? 정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는 순간 현실이 될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 도둑이 되는 순간 정자는 그 말을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아니야? 미정이 먼저 말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래방에서 VIP래.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쓴대. 뭐? 미정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았습니다. 미정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돈으로 그렇게 써? 일도 안 하잖아. 내 돈이지. 정자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정자야, 이건 도둑질이야. 가족이라고 해서 남의 돈 몰래 가져가는 게 되는 거 아니야. 미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 말해봤어? 못했어. 말하면 민수가 뭐라고 할까봐. 그 나이 먹도록 엄마 돈으로 사는 놈이 뭘 어쩌겠어. 정자야, 정신 차려. 너 지금 이용당하고 있어. 미정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 일단 증거부터 확보해. 금고 확인하고 영수증 찍어두고 기록 남겨.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 나중에 싸움이 될 수도 있잖아. 그땐 내가 할 말이 있어야지. 정자는 차를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싸움. 그 단어가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서연은 방에 있었고 민수는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유치원에 있었습니다. 정자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금고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돈을 세어보았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연 방에서 가져온 영수증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날짜별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금고에서 돈이 없어진 날, 서연이 노래방에 간 날, 금액, 모든 것을 적었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목소리, 민수와 서연이었습니다. 정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요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뭐? 민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나이도 있고 우리도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지. 전세 빼면 우리 살만해. 근데 엄마가 가려고 할까? 설득해야지. 어차피 어머니 돈이잖아. 결국 우리 거지. 정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돈이잖아. 결국 우리 거지.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자는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요양원, 전세, 어머니 돈은 우리 거. 그들은 정자를 짐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돈줄로 보고 있었습니다. 치워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민수와 서연은 이미 방으로 들어간 듯 했습니다. 정자는 금고가 있는 옷장으로 갔습니다. 금고를 꺼냈습니다. 자물쇠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자물쇠 주변에 작은 흠집이 있었습니다. 새로 생긴 흠집이었습니다. 억지로 열려고 한 흔적 같았습니다. 정자는 금고를 다시 넣었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정자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미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자. 할 말이 있어.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자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밥을 하고 도윤이를 깨웠습니다.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결심했습니다. 미정을 만났습니다. 같은 카페, 같은 자리였습니다. 어젯밤에 들었어. 민수랑 서연이 나를 요양원 보내려고 해. 미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자야,
이제 마음 말고 기록이야. 증거 모으고 대비해야 해. 어떻게?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 가족이라고 해도 도둑질은 범죄야. 아니면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아봐.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그 전에 민수한테 말해볼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미정은 정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자야, 내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 내 인생이야. 내가 지켜야 해.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정자는 그 앞에 섰습니다. 민수야, 할 말이 있어. 민수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중에. 지금 해야 해. 정자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금고 돈 어디 갔는지 알아?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몰라. 서연이가 가져갔어. 노래방에서 쓰고 있어. 유흥업소 VIP래. 이게 말이 되니? 민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엄마, 서연이도 힘들어서 그래. 한 번만 이해해줘. 한 번? 이미 몇 달째야. 정자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들었어. 너희가 나를 요양원 보내려는 거.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자는 그 침묵이 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선을 그을게. 내 인생은 합의 대상이 아니야. 정자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정자는 금고를 다시 열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정확히 얼마가 남았는지, 무엇이 사라졌는지.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을 꺼내 세었습니다. 5천만 원. 처음에 넣어두었던 1억 원 중 5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금반지 5개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것들이었습니다. 정자는 금고를 천천히 닫았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정자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미정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정아, 경찰서 어떻게 가는지 알려줄 수 있어? 정자야, 정말 신고할 거야? 응. 이제 해야 할 것 같아. 미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같이 갈게. 혼자 가지 마. 고마워. 정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자는 미정과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작은 경찰서였습니다.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경찰관이 정자를 보았습니다. 젊은 여자 경찰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신고하려고 왔어요. 정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금고에서 돈이 없어졌어요. 5천만 원하고 금반지 5개. 경찰관은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없어졌는지 아세요? 한 달 전쯤부터요.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범인을 아시나요? 정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느리예요. 경찰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족이시군요. 혹시 증거가 있으세요?
정자는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날짜별로 기록한 것들, 사진으로 찍어둔 영수증들, 금고의 흠집 사진,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경찰관은 천천히 확인했습니다. 일단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며느리분과 대질 조사를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민수와 서연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자를 보았습니다. 어디 갔다 오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평소처럼 태연한 목소리였습니다. 경찰서 갔다 왔어. 정자가 말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금고 돈 신고했어. 5천만 원하고 금반지.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그만해. 정자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다 알아. 노래방에서 쓴 것도, 내 금고 뒤진 것도.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서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가족끼리 이럴 거 없잖아. 한 번만 참아달라고. 가족? 가족이라고? 그리고 한 번? 정자는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2년 동안 참았어. 냉장고 칸 나눠진 것도, 식탁 끝자리도, 약간 눈치 보는 것도 다 참았어. 근데 이건 참을 수 없어. 엄마, 내 인생은 합의 대상이 아니야. 내 돈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정자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이야기도 들었어. 내가 짐이라고 생각하지? 치워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나는 내 삶을 살 거야. 너희 눈치 보면서 살지 않을 거야. 정자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집에서 나갔습니다. 친정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도윤이만 정자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엄마 어디 갔어? 잠깐 할머니 집에 갔어. 언제 와? 모르겠어, 도윤아. 정자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는 정자의 품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정이 전화했습니다. 정자야, 어때? 괜찮아. 집이 조용해졌어. 후회는 안 해? 정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게 맞는 것 같아. 잘했어. 정자야, 너는 잘못한 거 없어. 고마워, 미정아.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정자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2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 눈치 보며 살았던 것들, 모두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 정자는 작은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혼자 살 집이었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정자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냉장고 전체가 정자 것이었습니다. 식탁도 침대도 모든 것이 정자 것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가? 할머니 집으로 가. 가끔 놀러 와. 할머니 보고 싶을 텐데. 정자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도윤이 보고 싶을 거야. 그래도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 집에서 살아야 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받아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수는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엄마, 잘 살아라, 민수야. 정자는 짐을 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새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정자는 짐을 풀었습니다. 옷을 정리하고 이불을 폈습니다. 부엌에 그릇을 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자의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자는 혼자 밥을 지었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반찬을 꺼내 놓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거리에 불이 켜졌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차를 한 잔 끓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천히 마셨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정이었습니다. 정자야, 이사 잘했어? 응. 집이 좋아. 다행이다. 내일 놀러 갈게. 그래 와. 정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정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정자는 중얼거렸습니다. 67살에 다시 시작하는 삶이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여행을 가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미정을 만날 것입니다. 같이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레는 영숙을 만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독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정자의 삶은 이제 정자의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는 온전히 정자만의 삶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는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정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습니다.